네, 어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쉬어가면서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 0.19% 하락하면서 3,009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3,010포인트까지 무너진 모습입니다. 나머지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측에서 동반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기관과 개인 측의 싸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측에서 1,2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측에서 1,500억 원 넘는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또 외국인은 4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기관 측의 힘을 조금 보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인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상승했던 업종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선 하락했던 업종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화학 업종이 가장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주인 포스코케미칼이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이 전반적인 지수까지 모두 무겁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비금속 광물, 종이 목재 업종도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상승했던 업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섬유 의복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F&F의 주가가 반등하게 되면서 이 섬유 의복 업종 전반적인 지수도 모두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기계, 전기가스도 모두 1% 넘는 오름세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면 0.79% 하락하면서 993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1000포인트 선을 간신히 지켜주나 했더니 993포인트에서 마감을 한 건데요. 이번에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5일 연속으로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측에서는 1,5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저가 매도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측에서 2,000억 원 넘게 큰 폭으로 매수를 하면서 하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2차 전지주인데요. 2차 전지주들이 오랜만에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해소에 하락세를 나타낸 건데요. 셀업체와 소재주 모두 하락했습니다. 셀업체 중에서는 LG화학이 4% 넘게 가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소재업체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8%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전주들입니다. 원전주들이 장 막판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두산중공업의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계획 그리고 예방정비 사업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에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탄력받는 모습이었고요. 그중에서도 에너토크가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29%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한신기계도 13%대 오름세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어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장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분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용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간밤에 또 미국 증시 또 실적도 잘 나오고 네. 실적 잘 나온 기업은 또 그대로 또 올라가고 네. 좀 부럽습니다. 군혜씨 어땠습니까? 네, 부럽죠. 네. 미국 시장은 요즘 경제 지표들은 혼조권이니까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쪽인데 심플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적에서는 다른 게 모든 게 다 묻히거든요. 그러게요. 실적만 좋으면 미국 시장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주가에 반영이 좀 되는데 현재 미국 시장 그런 흐름이죠. 그렇죠. 오늘 또 지금 S&P 같은 경우는 7일 연속 상승입니다. 7일 연속 상승인데 국내 증시는 좀 많이 아쉽죠. 그러게요. 미국 기업들은 같은 실적 기대감 때문에 다우지수도 오늘 주춤거렸지만은 S&P 중심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때인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이틀 연속 지금 조정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네. 아직까지 이제 미국 시장과 비교해 본다면 미국은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어제 네이버, 그렇죠.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정도가 현재 실적 발표가 좀 됐거든요. 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이제 특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렇죠. 기업들이 이제 실적들이 좀 발표가 좀 되거든요. 다음 네. 주 월요일 날 아마 LG화학, 그다음에 화요일 날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동차, 현대자동차라든가 본격적인 건 다음 주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고 또 실적이 발표가 됐지만은 또 미지근하게 좀 발표가 좀 됐거든요. 포스코 정도는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좀 됐는데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제 그런 흐름이고 현재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본다 한다면 여전히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입니다. 달러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어제 약간 반등을 했지만은 특히 이제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는 좀 떨어졌지만 지금 신고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대표적인 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빅스 지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간밤에도 빅스 지수가 지금 거의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투자 심리가 단단하다는 소리죠. 그렇죠. 15.0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 9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국내 증시가 뭐 약세를 보였던 부분 자체는 국내 투자가들은 아직도 좀 불안하거든요. 어제 이제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헝다그룹 이슈 자체가 국내 시장의 장중에 좀 약간 그게 국내 투자가들한테 요즘 그것들이 국내 투자가 민감하니까 그렇죠. 그게 좀 반영됐던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헝다그룹이 지금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유예 지급이 지금 한 달 23일이 지금 마감이지 않습니까? 계속 빚을 못 갚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걸 앞두고 이제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3조 원대 자산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가지고 23일로 앞당겨지고 있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디폴트 위기에 빠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어제 장중에 중앙권 증시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었어요. 결국은 종가 막판에 본다는 낙폭을 줄였고 대만 증시라든가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는 이런 것들이 어제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가들한테 투자 심리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오늘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의 이슈가 좀 되겠죠. 될 것 같은데 제가 헝다그룹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다 시장에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반영이 끝난 겁니다. 90% 이상이 반영이 된 거고요. 저는 디폴트가 됐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낙폭을 줄였던 것 자체도 중국 쪽에서 리스크 자체는 제한적이다,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중앙권 증시가 낙폭을 좀 줄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서 어제 반영이 좀 됐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제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 한다면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수를 했어요. 현물에서 매수를 했고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선물 시장에서 2,7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수급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낙폭 과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왔고 헝다그룹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차익성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이 어제 좀 뭐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이 좀 컸는데 일부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빠지면서 제가 다시 1,000포인트 아래로 좀 내려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은 수급은 상대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5일 동안 올라왔을 때도 개인이 주도를 했거든요. 보게 되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5일 연속 매도가 계속 이어졌고요. 어제도 이제 개인만이 코스닥 시장을 하락 국면에서 받쳤다.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게 종목별로 본다 한다면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 시가총 상위 종목들 다 빠졌습니다. 그 10종목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네이버 정도인가요?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했던 것 자체는 의류 쪽이라든가 일부 기계, 두산중공업 상승과 관련된 그다음에 일부 철강 업종이 약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특히 이제 게임 종목들이 지금 계속 강세입니다. 게임이라든가 원전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소재 종목들이 어제 급락을 했는데 어제 이제 시장의 관심 자체가 2차 전지 소재 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제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진 종목이 LNF가 어제 한 8% 정도 빠졌거든요. 이게 이틀 동안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해가지고 보니까 평균적으로 8%에서 한 10% 정도 빠졌더라고요. 빠졌는데 이제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치명적인 악재가 있었나요? 가장 큰 부분 자체는 LNF 먼저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랐던 측면이 가장 강하고요. 우리 2차 전지 종목들이 9월 달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LNF가 상세 시점 자체 그 당시 아마 10조 원 정도의 수주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9월 달이었거든요. 보시면 LNF가 9월 달에 10만 원대 11만 원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아시다시피 지금 23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100% 떴지 않습니까? 올라갔던 건 기억이 안 나요.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기가 됐던 것 자체는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시점 자체는 아마 차익성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시기를 잡았던 것 같고 여기다가 테슬라가 배터리 LF 배터리로 바꾸다는 일부 교체가 아니고 약간 적용 확대죠. 기존 하이니켈 비중을 유지하면서 일부
스탠다드 레인지 쪽에 해당 보급 평균 쪽과 관련된 부분 자체에 LF 배터리 채용을 확대한다. 근데 그런 다 바꾸는 게 아니군요. 그런 네. 어떤 부분도 작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부분 자체가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준비를 하게 되면 이게 19일 날 일부 증권사에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내 네, 배터리 관련 정보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배터리 관련 정보들 비교해보면 현재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쪽이 중국하고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두 개 같이 비교해야겠네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9월 달 이후에 중국의 배터리 회사 소재 관련 종목들은 2%밖에 안 올랐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28% 정도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갭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밸류 자체도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극재 회사가 에코프로 BM, LNF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현재 양극재 1위는 벨기에에 있는 유미코라는 회사가 1위입니다. 근데 벨기에 유미코라는 회사,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PER이 올해보다는 내년도를 봐야 되는 거니까 올해는 무시한다 하더라도 예. 내년도의 평균 양극재 회사 평균 PER이 60배에서 70배지 않습니까? 낮은 게 40배네요. 그렇죠. 2000에. 근데 유미코라는 회사는 보시면 PER이 20배, 19.9배입니다. 너무 1위 회사가. 그다음에 중국 기업과 비교해 본다 한다면 중국 기업 양극재 기업 베이징 에스팽이라는 회사 자체가 내년도 PER이 30배거든요.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음극재 회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포스코 케미칼인데 거의 73배인데 일부 좀 중국의 니고 샹하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27배거든요. 이걸 비교한 겁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현재 중국 시장이 배터리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양극재라든가 석유 종목들이 중국 기업에 비해서 거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다. 너무 고평가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배터리 관련 부분 자체는 성장성 유지가 좀 되겠지만 LF 배터리의 적용 확대에 따른 그런 어떤 부담도 있는 거고요. 네. 부담도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부분 자체가 어제 주가의 조정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소재 관련 종목들은 중장기적 성장성 유지가 좀 되겠지만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 구간은 필수적이다. 최근에 고점 돌파는 개인적으로 한 내년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좀 앞당겼다. 너무 앞당겨서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 성격 내지는 약간의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어제 이제 기타 이제 특징 종목으로 본다 한다면 요즘 뭐 은행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은행주들이 알게 모르게 잘 갑니다. 어제 이제 대표적으로 KB금융이 실적 발표를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렇죠. 실적 발표를 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어제 실적은 보게 되면 단기 순이익의 가이던스가 1조 2천억 된다, 1조 3천억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좋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이후에 이제 은행주도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하나금융주라든가 신한금융주라든가 실적이 무난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현재 시점에서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체가 은행주죠. 장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앞으로 금리 인상 국면이 전개되니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할 가능성이 크고 또 연말 있고. 배당 투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의류 업종이 뭐 요즘 뭐 잘 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업종 아침 시장을 얘기할 때 의류 업종을 리오폰 관련 종목 쪽에서 영업무역도 탑으로 좀 있었고. 봐라. 네. 뭐 항공주보다는 실적이 맞죠. 따라주는 쪽이기 때문에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어제 힐라홀링스가 뭐 이 종목은 워낙 빠졌던 주식이에요. 가장 이제 의류 업종 중에서 실적 전망치가 안 좋았던 주식입니다. 이 저가 종목은 매수도 있군요. 어제 상승률이 좀 높게 나와서 가지고 나왔던 건데 네. 워낙 많이 빠졌던 주식이죠. 가격 메리트가 부각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신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코일 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거든요. 네. 코일 패션 같은 종목도 신고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업종이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리오픈이 전개된다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주로서도 충분히 향후에 조정권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앞서 얘기했던 원전 관련 종목들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한전 KPS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아랍 UAE 쪽에서 바리카 원전 1호기에 관련된 정비 사업 수주권인데 근데 이거는 이미 나왔던 쪽입니다. 2019년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 자체가 재탕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신규 재료가 아니거든요. 2019년도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에 진출하면서 이 정비 사업과 관련된 계약 자체도 추가됐던 부분인데 그 자체가 반복된 내용이다. 그렇게 좀 그러면 재탕된 것 갖고도 이렇게 올라가는 네. 거면 원전 관련해서도 투자 심리가 좋은 거예요. 심리 좋죠. 아무래도 최근에 원전과 관련된 이슈 자체가 탈원전에서 벗어나서 약간의 굉장히 부분도 있는 거고 또 현재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 정권이 바뀌게 된다 한다면 원전 정책도
바뀔 수 있는 대전 정책적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현재 야당 지지율도 좀 국내외로 후보들이 있군요. 국민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또 부분도 작용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제 2차적인 소재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5 종목들이 잠깐 올라서다 다 밀렸어요. 대표적으로 HFR이 좀 주가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저는 뭐 5 종목들은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저점에 사서 올라갈 때 파는 매매를 해야 된다. 실적 자체가 전혀 따라주지 않는 쪽이거든요. 그런 것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요즘 뭐 게임주 중에서도 요즘 계속 가고 있는 쪽이 어제 이제 상한가 등한 종목이 액토즈 소프트라는 주식입니다. 아, 왜 그런가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회사가 PC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또 장르 그 자체가 이제 모바일 게임 쪽과 개발된 또 서비스를 좀 확대하고 있는 쪽인데 뭐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뭐 대표이사가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뭐 대표이사가 투자한 거기 때문에 회사가 투자한다 한다면 뭐 제일 수가 있겠지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즘 게임주 중에서도 이 비트코인이랑 같이 엮여 있으면 더 잘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왜냐하면 이 불을 지핀 것 자체가 위메이드거든요. 위메이드가 3만 원에서 지금 14만 원인가요? 어마어마하죠. 올라온다 보니까 네네. 게임 쪽에 관심 계속 쏠리면서 조그만 재료 가지고도 급등이 나오는 그런 학습 효과가 아마 위메이드 효과가 좀 게임주 전체적인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비트엔터와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파워넷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도 관심 종목을 이쪽에 좀 찾고 싶은데 이제 LF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이게 2차 전지가 빠지고 소재가 빠지고 LF 배터리 대표적인 종목이 움직이는 건데 이제 파워넷이라는 회사 자체는 테슬라 인탄 배터리 교체와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뭐 중국 쪽에서 셀사와 업무 LF 배터리와 관련된 업무 채약을 해가면서 배터리 모듈 사업에 진출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다른 여타 국내 양극재 소재 관련 종목들이 빠졌는데 이 종목이 핵심 LF 배터리의 대장주 쪽으로서 이지와 함께 움직임이 전개됐던 게 어제 시장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약간은 미국 시장과는 살짝 디커플링 되면서 약간 조정받는 그런 흐름. 그리고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약간 투자 심리가 조금은 더 민감하다라는 그런 평가 속에서 어제 뭐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부분 좀 전반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약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내 증시가 여전히 부진하거든요.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이제 마무리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맞아요. 근데 여전히 해외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정말 많이 부진합니다. 현재까지 10월 달로 따지면 미 다우 낙스닥 시장이 거의 평균 5% 이상 올라왔고요. 네. 여기는 지금 거의 1% 정도 정리 아직도 하락이거든요. 국내 증시가 여전히 부진하다. 근데 국내 증시가 부진할 이유는 국내 내적인 악재는 없으니까 글로벌 매크로적인 변수 때문에 국내 증시가 약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전개되지 않겠는가. 다만 앞서 얘기했던 낙폭 과대 종목 중심의 기술적 반등. 최근에 코스피스가 3,047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지난 8월 20일 날 장중에 3,050 아래로 깨졌다가 이제 반등 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거든요. 대신 코스닥 시장은 1,01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상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저점에서 한 7% 올라와서 2% 정도 반락이 나왔고 1.5% 정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아마 4% 정도 반등에다 1% 정도 약간 되돌림이 나온 정도. 이거는 기술적인 약간 되돌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약간 좀 헝다 이슈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 저는 신경 쓰지 말라 얘기하는 쪽인데 그런 것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어떤 약세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파는 3,000포인트 있다. 정도는 뭐 아래에서는 주식을 초반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네네. 국내 시장 자체가 부진한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국내가 다음 주에 집중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주 특히 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수요일, 목요일까지 실적 집중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 실적 확인 전에 종목들이 가장 시장의 방향을 잡는다는 그렇게 쉽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가 최근에 국내 시장에 약간 조정 흐름으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낙폭과대 반등 끝나서 이제 실적에 좀 준비하는 그런 좀 잡으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현재 시장 자체가 수급의 주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순환배성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수익의 기여는 여전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에 중소형 종목 쪽에 찾아야 된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 자체는 조금 이해학적 흐름, 미국 시장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어제 보면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맞아요.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거의 1.7%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넘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기술주가 상승을 했어요. 은행주 떨어지더라고요.
그다음 빅스도 좀 떨어졌고 예. 이게 이해하기 조금 쉽지 않는 부분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해석해야 될지. 오늘은 그래서 경기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원자재가 하락에 따라 가지고 부진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들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성장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기회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IT라든가 조금 가벼운 쪽의 기계업종들 어제 현대건설기가 좀 움직임이 좀 괜찮았거든요. 네. 종목들 뭐 제약바이오 종목, 의료 그다음에 코스닥시장의 의료기기, 그다음에 신재생과 관련된 어떤 종목들, 태양광이나 풍력 쪽, 네, 그다음에 폴더폰. 개인적으로 예찬이 소재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폴더폰이라 관련 종목들, IT 장비라든가 네. IT제 중소형 종목들이 코스닥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이제 파워넷과 관련해서 오늘장 이걸로 좀 잡아봤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LFP 배터리 관련 또 종목 쪽에 좀 이슈를 좀 잡아봤습니다. 이제 뭐 그렇군요. 어제 좀 고점에서 많이 밀렸지만 앞으로 계속적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테슬라의 배터리 리튬 LFP 배터리 적용 확대에 따라 가지고 관심이 좀 집중이 좀 되고 있는 쪽인데요. 아무래도 리튬 인산 LFP 배터리가 주류 부상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내는 현재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삼성에서 주력하는 거 알다시피 3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주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다른 거죠.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 주력 자체가 주류 자체가 리튬 현재는 거의 NCA가 NCM 계통 자체가 주류지만은 갈수록 LF 배터리 테슬라가 앞으로 주력하겠다는 LF 배터리에 대한 비중 자체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하늘색 자체가 그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맨 아래는 NMC라든가 NA 배터리 자체는 NA는 완만하게 좋아지는데 NA는 알루미늄이 포함이 되는 거고 NMC 자체는 코발트 망간이거든요. 근데 최근 이거 부각된 이유 자체가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어제 원자재 가격이 알루미늄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구리까지 급락했던 이유 자체가 테슬라의 LF 배터리 최근과도 관련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연결되는군요. 그래서 LF 배터리가 현재는 비중이 낮지만은 전망에 따르면 2030년도가 되면 거의 40% 이상까지 일부에서는 60% 정도까지 올라올 거다. 그렇게요. 이거 이제 주도하고 있는 자체는 중국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에 의해서 애플카도 지금 LF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는 쪽이거든요. 중국 업체 CATL과 접촉하고 있다는 쪽이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존의 배터리 3원계 쪽에서 벗어나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LF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다고 그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LF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개발을 착수한다고 그랬거든요. LF 배터리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관점에서 시장에 관심이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리튬 인산철과 관련된 LF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어제 이제 가장 급등했던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 쪽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파워넛이 중국에서 셀서와 LF 배터리의 규격 인증 취득을 했고요. LF 배터리는 주도가 어디냐? 중국이거든요. 중국 쪽에 관여할 수 있는 중국 쪽에 기댈 수 있는 쪽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지는 LF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철 세계 시장 15%를 점유하고 있어서 어제 18%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모그린텍 에너지 사업 쪽에서 ES 사업 쪽에서 중국과 LF 배터리 매출이 본격적으로 하반기 발생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코엔테크라든가 CIS는 장비 쪽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CAT를 주요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한 종목은 아모 그린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리튬 인산철과 관련해서는 중국하고 관련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아모텍은 제가 10월 1일 날 언급했던 주식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했던 얘기해 주시는 주식인데 그때 제가 언급했던 부분 자체는 LF 배터리를 강조를 안 했어요. 그 당시 시장 자체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나노 제품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그 당시 리비안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회사도 실질적인 테슬라의 자성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리비안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회사가 또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거든요. 중소기업 중에서 1,300개에 해당되는 특허를 갖고 있을 정도로 이거 나노 쪽에 기술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나 그런 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포인트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달라졌습니다. 이게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ES 사업 부문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중국 매출 자체가 본격화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테슬라라든가 중국의 BYD라든가 리비안 등의
고소일 효율성 자성 부품을 공급하고 있죠. 요즘 리비안 관련 종목이라는 주가가 급등했던 맞아요. 주식인데 네. 네, 그런 어떤 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향후의 성장 부분 자체가 전력 반도체 이게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SiC 기반의 전력 반도체가 핵심이거든요. 이게 두뇌 역할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예상가 이제 진출하고 있는 쪽이니까 이런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올랐다. 지금 12,550원의 그렇죠. 종가네요. 다른 종목이 어제 이제 주가가 12% 급등했다가 좀 네. 밀렸거든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도 있고 하반기 때 시작이 좀 좋아지는 것도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주가는 저점이 최근에 주가가 12,000원대 정도가 저점입니다. 네. 어제 13,800원까지 급등했다가 좀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렸는데 그러네요. 현재 가격대는 거의 뭐 12,000원대는 지지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아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탄소 중립과 관련된 뭐 부분도 있고 다양한 재료가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에서 현재 가격 매수 가격 12,500원대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도 그대로 손절 가격은 11,500원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슬라와 관련된 LFP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 아모 그린텍이 되겠습니다. 매수 가격 12,500원, 그리고 목표가 18,000원, 손절 가격 1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